이번 코너는 본 방송에서는 들을 수 없는 프로그램 비하인드에 귀 기울이는 코너. 제작진의 진솔한 이야기로 프로그램을 되짚어보는 본방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리즈 M의 더 DJ 2부작을 연출한 조성현 PD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성현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리즈 M 더 DJ를 주목해 봅니다. MBC FM for you. 올해로 방송 30주년을 맞은 MBC 라디오의 살아있는 전설, 배철수의 음악 캠프. 그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시리즈 M이 배철수 씨와 함께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30년 전에 이 이야기를 꺼냈다면 사람들이 웃었을 겁니다. 에이, 그게 가능하겠어? 그땐 다들 꿈 같은 소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자, 2월 17일 월요일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영국 BBC 마이다 베이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30주년 특별 생방송 현장의 이야기부터 묵묵히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지켜온 사람들의 사연을 통해 그간의 발자취를 돌아본 이번 방송. 특히 데뷔 이래 첫 다큐멘터리 촬영이라는 큰 결심을 한 DJ 배철수의 삶과 원칙들을 조명하며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네, 본격적인 궁금증을 풀어보기에 앞서 더 DJ 2부작 방송에 대한 감상평부터 들어보고 싶은데요. 위원들께서는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전반적으로 연출에 굉장히 생동감이 넘쳤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배철수 씨 라디오를 생방송을 직접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그 화면 위에 계속해서 온에어라는 자막이 떠오르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이었고 또 런던 생방송이 과연 무사히 진행될 수 있을까 이 경과를 담아내는 과정도 굉장히 좀 긴박감 넘치게 연출이 됐어요. 가볍고 즐겁게 출발하려고 일찍 준비를 마쳤는데 뜻밖의 것들이 발목을 잡곤 합니다. 아, 비바람 몰아치고 태풍이 극심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궁리가 많아집니다. 오늘 하루가 그랬습니다. 라이브에 또 BBC가 되는지 라이브에 또 MBC가 되는지. 이놈은 흥미진진하잖아. 그래도 뭐 지금까지 벌어진 일보다 앞으로 벌어질 일이 나을 거라는 낙관주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꾸준함의 미덕을 계속해서 이제 환기를 했는데 이 변함없이 꾸준함이라는 게 단지 과거의 어떤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현재와 끊임없이 호흡하는 게 아닐까 이런 점을 또 느끼게 해줘서 되게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오래도록 이 배철수 씨가 사랑받는 DJ가 될 수 있는 점을 보여준 방송이었어요. CD를 계속 고집하시는 모습이라든지. 음원으로 바꾸실 생각은 안 하세요? 이를테면 파플레인 앨범을 보잖아. 이렇게 프린스 사진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이 앨범 보면 크레딧 같은 게 있잖아. 아, 여기서 베이스 기타를 누가 쳤구나. 뭐 거칠게 얘기하면 자기도 안 듣는 음악을 청취자들에게 들으라고 그러는 건 안 되지. 옛날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할 수 없고 21세기에 안 맞는다고 해도 할 수 없지만 그게 음악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 아닐까 그게? 어떤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굳이 수고롭게 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지금의 배철수 씨를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웬만하면 그 프로그램을 2번을 안 보는데 2번씩 봤어요. 네.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칭찬에 굉장히 인색한 사람인데 정말 재밌고 맞아요. 아주 그 잔잔한 감동과 여운이 굉장히 오래도록 남는 아주 정말 좋은 웰메이드 프로그램이 아닌가. 저는 MBC 장수 프로그램 하면 떠오르는 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TV에서는 전원일기였고요. 라디오에서는 현재 진행형인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전설이죠. 1990년 3월부터 제가 7살 때부터 지금까지 방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기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배철수 씨 혼자 힘으로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주변의 도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그걸 조명하는 제작진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방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정말 좋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이런 감상평들에 대해서?
제작진들이 특별히 의도하지 않은 부분까지 좋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는 이 자리에 되게 오래 있고 싶네요.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더 DJ에 관한 궁금증 함께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데뷔 42년 만에 배철수 씨의 모습을 담은 첫 다큐멘터리입니다. 만남을 이루는 과정이 쉽지만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이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30년을 조명하는 다큐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시작을 한 게 아니었고요. 저희가 총선 직전에 틀 다큐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2019년에 있었던 국민과의 대화, 300명의 패널과 함께했던 국민과의 대화의 진행자였던 배철수 씨와 그때 얘기를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되게 마음 아파했던 280명에 가까운 분들을 직접 만나게 해보자. 라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백캠 담당 PD였던 김빈나 PD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응하실 것 같냐라고 얘기했더니 성현 씨 우리 팀에서 가장 금기어가 국민과의 대화야 라고 얘기를 해서 아 그러면 안 되겠다. 그냥 이거는 다른 아이템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딱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때부터 들었던 30년째 청취자인데 생각해보니까 내년이 배철수의 음악 캠프 30주년인데 그러면 그거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미쳐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사연을 보냈죠. 최근 한 10여 년간은 백캠을 듣기만 했지 사연은 보내지 않는 청취자로 살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밥벌이를 하는 직장이 MBC가 돼버렸거든요. 배철수 아저씨를 마주친 그 숱한 순간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아저씨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지 못하고 엘리베이터를 내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문득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내가 다니는 회사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내는 게 부끄러운 일이어야 하는가? 재밌네 이거. 그래서 다음부터는요. 배철수 아저씨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내릴 때 괜히 툭 한번 치고 내리려고요. 시비 건다고 생각하시려나?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보냈더니 놀러 한번 오시게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가서 그때 섭외를 하고 오케이를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촬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야, 접근 방식이어야 될까요? 정말 기발합니다. 네, 그렇게 마음을 여신 게 아닌가 싶어요. 역시 DJ니까 그 소통하는 자세로 그러니까요. 접근을 한 게 통했네요. 네. 보면은 이제 그런 게 드러나잖아요. 왜냐면 보이는 라디오도 잘 출연 안 하시는 배철수 씨인데 거기서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자꾸 그만 찍으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습니다. 민망하게. 자, 그럼 이제 그만 찍고 여기서 충분히 찍었으니까 밥을 먹으러 가자니까. 이제 그만 찍고 모여서 먹어. 좀 배철수 씨 안 찍으려고 하시는 그때 그래도 뭔가를 담아내기 위해서 배철수 씨를 좀 설득하는 어떤 노하우라든지 어떻게 찍지 말라는 걸 계속해서 찍으셨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썼던 방법은 그냥 계속 옆에 붙어 있는다. 찍지 못하게 하면 찍지 못하는 대로. 찍지 말라고 하면 찍지 말라는 말까지 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찍지 말라는 말들을 계속해서 담았죠. 제가 보니까 한 18번 정도 찍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뭐하러 이런 걸 찍나? 뭐 이런 얘기들이 한 5번. 처음에 저희하고 촬영을 시작할 때 약속한 게 있었어요. 나는 배철수의 휴먼 다큐를 찍고 싶진 않다. 하지만 배철수의 음악 캠프 30주년 다큐라면 응할 생각이 있다. DJ 배철수로서는 뭐든지 찍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DJ 배철수를 출근하는 순간부터 퇴근할 때까지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과정이었고요. 한 일주일이 지나고 2주쯤 돼가니까 슬슬 저희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카메라와 상관없이 본인이 해야 될 행동들을 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진짜 PD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어떤 전형적인 휴먼 다큐처럼 나오지 않아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연출이 아니라 배철수 씨의 특성 때문에 녹아 들어간 그런 성격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의 어떤 좀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회고적인 기념 다큐멘터리와 조금 다르게 차별점을 두고 싶다라고 주안점을 둔 부분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죠. 저는 기존에 있었던 회고 다큐처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말씀을 드리자면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저희가 서치를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저희가 의미를 발굴해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자료를 서치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건 라디오라는 곳의 문화가 그 방송을 온에어로 쏴버리고 나면 거의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그런 형태여서 저희가 찾아봤을 때 한 2010년 이전의 자료들은 거의 원하는 것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료들을 쓰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30년째 같이 하고 있는 분들,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 같이 했었던 PD님들 저희가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었고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야만 했었고 뭐 김경옥 작가님이나 이런 주변에 있는 스태프들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건 역시 그분들을 통해서가 아니면 저희가 시간을 분량을 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선 증인이시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의도가 달라지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피디님 말씀을 듣고 이제 방송을 다시 보면 느낌이 많이 달라질 것 같네요. 네. 배철수의 음악 캠프 30년의 역사를 걸어왔는데요. 그 긴 역사를 2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담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장면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 또한 컸을 텐데요. 위원들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피디님이 이렇게 찍으시다가 질문을 이렇게 툭 던지는 때가 있었어요.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카메라 왜 싫어하세요? 카메라가 왜 그렇게 싫은지 글쎄요. 카메라 앞에 서면 안 되는 사람 아닐까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라디오에 전념한 걸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런던에 갔을 때 이게 2회에서 방송이 됐는데 두 번째 게스트로 제임스 월 씨가 나오고 그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배철수 씨에게 갑자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잘 나가다가 사람들이 그전만큼 나를 찾아주지 않는 뮤지션의 느낌은 어때요? 뭐 넉마같이 뭐. 이게 다큐멘터리가 이제 DJ로서 최고의 어떤 성실을 이룬 인물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인데 갑자기 전성기를 지난 뮤지션으로서의 질문을 한다는 게 되게 좀 용감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배철수 씨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바로 좀 넉마같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좀 비하인드 스토리도 듣고 싶더라고요. DJ 배철수는 과연 어떻게 저 자리에 갈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 던졌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송골매라는 그때 당시에 정점을 찍고 내리막을 가고 있는 그 그룹의 리더가 나중에 다시 이제 배철수의 음악 캠프라는 프로그램의 DJ가 되는 과정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전날하고 다음날 출연자들하고 약간 뭐 말씀드리자면 엠말이라고 한국에서 되게 인기가 있는 여자 가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첫날 출연자로 나왔는데 그때 같이 수행을 했던 매니저나 같은 팀들이 20명 가까이 됐어요. 둘째 날에 제임스 월 씨라는 사람은 처음에 올 때부터 너무 특이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왔는데 저희 스튜디오로 왔는데 그냥 외국인 남자 하나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뭔가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찍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면 저희가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 촬영을 안 하고 있어요. 아, 저 사람 뭔가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제임스 월이라는 걸 알고서 이제 그때부터 촬영을 시작을 했거든요. 나중에 나가는 시점에 봤는데 나가서도 갈 데가 없는지 계속 그 근처를 서성이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궁금한 것들을 그때 당시에 배철수 아저씨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즉석에서 그냥 네. 궁금했던 점들을 여쭤보신 거군요. 네. 제임스 월 씨가 기타 메고서 그냥 터덜터덜 걸어가는 뒷모습 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제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직접 이제 연출하셨던 PD님 세 분이 나오잖아요. 연대기별로 해가지고 뭐 조정선 PD님, 남태정 PD님, 그 다음에 배준 PD님 나왔는데 새로운 음악도 배철수 씨가 열심히 듣는다. 이거를 만약에 뭐 요즘 가수들의 CD를 듣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랬으면 좀 식상했을 텐데 그 남태정 PD님께서 일화를 들려주잖아요. 이웃나라 일본 가서 그 큰 페스티벌을 가는데 그 페스티벌 되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되고. 예. 거기 현장 가면은 그러니까 배철 선배가 가장 이제 그 나이가 많이 드신 관람객 중에 한 명이시죠. 라는 그런 것들. 가장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 사진들이 훨씬 더 이제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백햄에 대한 아쉬운 점을 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더 좋았대요. 아쉬운 게 많죠. 일단 대중적이다. 너무. 요즘에 예. 음악을 듣고 싶은데 출연자들이 계속 많이 나와서 그 토크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게 자꾸 위주로 좀 어떤 땐 가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다른 스텝들이 좀 더 보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다른 스텝을 통해서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스텝을. 이게 지금 백햄 현직 PD에게 전달이 됐을 거잖아요. 그 현직 PD는 뭐라고 이 선배 PD들의 조언을 받아들였는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김빈나 PD가 얼마 전에 인사 발령이 나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담당하는 그 CP 부장으로 승진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너무 대중적으로 가고 있다. 뭐 긴 노래를 틀지 않아서 아쉽다. 이런 아쉬움을 앞장서서 말씀해 주셨던 남태정 PD님이
이제 새로운 배철수의 음악 캠프 PD로 가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지는 갖고 있으시니까 언젠가는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보지 않으실까 싶네요. 네. 프로그램 보다 보면 이제 반가운 얼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특히 이 프로그램에서도 가장 강조를 했던 그 방송에서 최초 공개를 한 그 초대 PD인 박혜영 PD, 이제 배철수 씨의 이제 아내 되시는 분께서 직접 출연을 하셔서 특히 이제 당시에 오디션 그러니까 백캠의 시작이잖아요. 그 순간을 들려주셨는데 굉장히 흥미로웠고 철수 형 잘 될 줄 아셨어요? 전혀 몰랐죠. 본인이 처음에 들어오면서부터 자기는 너무 하고 싶었다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전에 몇 년 전에 6개월만 하고 잘렸던 적이 있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근데 그게 그때 본인한테는 굉장히 상처로 남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날 오디션 테이블 만들던 날 아침에 그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이 있는데 그 아버지한테 저 좀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송골매 스타 배철수랑 다르게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 점이 뭐 PD로서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굉장히 흔치 않은 그런 장면이었고 섭외할 때도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점도 좀 듣고 싶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저희가 30년을 찍겠다, 30년과 관련된 다큐를 찍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내로서가 아니고 초대 PD로서 저희가 섭외를 했던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박혜영 PD님은 이건 내가 나가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흔쾌히 출연을 해주셨고 구창모 씨뿐만이 아니고 뭐 유희연 씨, 윤도현 씨 그 외에 기타 등등 되게 짧게 나갔던 되게 많은 셀럽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있는데 그분들이 다 섭외하는 과정에서 모든 분들이 다 아주 흔쾌히 출연에 응해주셨거든요. 그게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대한 사랑도 있겠으나 배철수 씨의 인덕과 관련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BBC 마이다베일 스튜디오 앞에 팬들이 모여 있는 장면, 뭐 길게는 안 나갔지만 배철수 씨가 원래 이제 어떤 감정의 기복이나 이런 걸 드러내지 않는데 감동하시면서 약간 뭉클해하는 표정을 저는 읽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이게 어떻게 제작진들은 좀 예상을 하셨나요? 아니면은 밖에 기다린다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팬들이 주고받는 SNS는 계속해서 유의해서 주시하고 있었고요. 거기 프로그램을 보면 인터뷰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제가 주동자예요, 뭐 이러면서 제가 사람들을 모았어요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비롯해서 이제 모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걸 알고 그날 나가서 촬영 카메라 한 대는 그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PD인 입장에서 워낙에 감정 기복이 없는 출연자이다 보니까 그런 순간엔 한번 울컥하지 않을까? 눈물이라도 한 방울 흘려주면 한 1분, 2분은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입술을 안 깨물면서 울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울컥해하는 거, 감동받았던 건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제가 나중에 촬영 끝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팬들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다. 예리하게 보셨네요. 제가 좀 예리합니다. 저는 백캠의 또 다른 주인공은 아무래도 30년간 함께 들어준 청취자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2부에서 실제로 그 청취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다 응해서 장면들을 이렇게 찍으셨더라고요. 시원하게 막 나오고 들으면 어근가처럼. 타국에 멀리 있을 때 이제 그 백캠을 듣고 막 이렇게 하면은 뭔가 그 한국에 있는 느낌이 들고 그 청취자 섭외의 기준이 어땠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백캠에 사연을 보냈던 분들의 이름과 직업과 나이 그리고 사는 곳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리스트화해서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런 분들을 섭외를 했고 그리고 촬영에 응해주신 분들을 만나러 갔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우도에서 서점을 하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분도 있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저희가 의도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분들을 만나서 이런 곳에서도 백캠을 듣는구나 하는 걸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나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리즈 M 더 DJ 편을 연출한 조성현 PD에게 하고픈 한마디씩이 있으실까요? 묵묵히 오랜 시간을 견디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좀 고리타분해라고 생각되기도 하는데 그것의 중요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일깨워줬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에 의의가 있다. 또 어려운 인터뷰를 실은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밀착해서 최대한 그분의 어떤 목소리를 이끌어내려고 한 그 노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도 그 진정성이 담겨진 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30년 동안 이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방어를 해오고 지키는 그 이들의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다큐멘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하고도 일치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송국의 어떤 시청률뿐만이 아니라 공익성과 다양성을 위해서 다큐멘터리라는 장르가 꼭 필요하고 또 그런 면에서 이번 편의 더 DJ는 정말 정통 다큐멘터리의 매력을 느끼게 해준 프로그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방송 환경 자체가 너무 빠르고 기회를 많이 안 주잖아요. 어떤 브랜드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성현 PD님께서도 앞으로는 좀 내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지금 편처럼 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주시기를 끝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조성현 PD 오늘 시원시원하고 정말 솔직한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오늘 함께한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가기 전에 이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배철수 아저씨가 제가 첫 번째 방송이 나가고 나서 시청률을 받아보고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원하는 만큼의 시청률은 아니었다. 당연히 PD이다 보니까 그 숫자에 예민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더니 시청률을 신경 쓰지 말고 원칙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잘 만드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30년 이상도 갈 수 있을 거네라는 문자를 보냈거든요. 저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가장 좀 크게 뭔가를 깨달았던 순간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이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보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만들어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누군가는 이 프로그램을 나중에라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또 다른 울림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울림 있는 다큐멘터리 계속해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리즈 M이 다큐멘터리의 새 지평을 열어갈 수 있길 계속해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